안녕하세요. 프리한사시입니다. 대망의 크록스 공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크록스의 1분기 IR 자료를 기반으로 실적 리뷰와 밸류에이션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저 사진처럼 제 계좌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춤을 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나이키와 크록스의 비교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을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멀티플이 되겠습니다. 둘 간의 간격이 가장 좁혀졌을 때가 21년 9월이 되겠고요. 이때 간격이 약 10 정도였는데 현재는 기준으로 보면 16 정도로 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이키는 글로벌 넘버원 브랜드답게 주가 방어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에 반해 크록스는 주가의 하락폭이 더 컸다라고 저희가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멀티플 관점에서 보면 순이익이 지난 1년 대비해서 가장 안 좋은 분기가 이번 22년 1분기였기 때문에 멀티플도 그에 향응하는 수준의 멀티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분기 순이익이 7,280만 달러였고 현재 지금 방송을 녹화하는 시점 기준으로 시총이 34.51억 달러이기 때문에 연환산 기준으로는 12배 정도의 멀티플이 좀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밴드 차트를 봤을 때 코로나 이전 수준의 PER이 12배 정도 됐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완전히 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출 감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품 특성상 여름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2분기에 매출이 가장 높고 4분기가 가장 낮습니다. 보시면 1분기, 2분기 빨간색이 가장 높고 그 남색인 4분기 가장 낮은 걸 좀 볼 수 있는데 다른 연도에도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년 1분기에는 헤이두두 매출을 뺀다면 최초로 4분기 대비 낮은 1분기 매출을 기록하는 현상이 좀 벌어진 상태고요. 보시면 크록스의 매출이 여기 보시면 매출이 지난 분기 대비 올라간 걸로 돼 있지만 이걸 좀 뜯어보면 크록스의 매출이 545억 4,500만 달러가 좀 되는 것으로 좀 집계가 돼 있고요. 21년 4분기에 크록스 매출이 5억 8,600만 달러였기 때문에 지난 4분기보다 낮은 크록스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록스 매출이 퀀텀 점프를 한 상태에서 정고가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다음 분기 매출까지 매출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시장의 우려가 조금 더 깊게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보시면 그래서 2분기의 크록스 매출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좀 될 듯 하고요. 왜냐하면 2분기는 계절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분기이기 때문에 1분기 대비해서 내지는 지난 4분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매출 추이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주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은 헤이두두가 이번 1분기에 매출이 처음으로 이제 집계가 같이 됐고 지난 4분기에 인수가 되면서 이제 두 브랜드가 한 지붕 아래에 있은지 고작 한 분기 정도가 지났는데 향후에는 제조 관점의 고정비나 이런 마케팅 측면에서 시너지를 일으킨다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록스의 순이익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환경이 향후에 조성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EPS 측면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좀 내려갔는데요. 보시면 매출이 이렇게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EPS가 이렇게 내려가고 EPS 성장률 측면에서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갔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주요 석유 화학 제품은 기본적으로 유가에 연동이 되게 돼 있는데요. 보시면 두바이유 기준으로 유가와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동향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특히나 이런 석유 원유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원재료 가격이 EPS 하락
그리고 순이익의 하락에 크게 기여했다고 저희가 좀 볼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원유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크록스의 순이익이나 EPS는 예전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수 있는 환경에 놓인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유가가 향후에 좀 내려간다고 한다면 지금 낮아져 있는 크록스의 순이익이 조금 더 정상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R에서 발표한 그 인상적인 성과와 본인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D2C,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조금 더 역량을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D2C 그로스가 17%가 좀 증가를 했고, 크록스가. 그리고 세일즈 그로스도 디지털 쪽에서 23%가 증가를 했다. 그리고 전체적인 판매에서 디지털 페네트레이션이 32%. 그래서 여러 유수 소비재 기업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D2C를 구축하려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를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고객들의 데이터도 확보를 할 수 있고 마진율도 높일 수 있고 뭐 구독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조금 더 매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재, 특히 패션 브랜드 쪽에서는 이런 D2C를 비중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크록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많은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구성을 보면 헤이두두가 27%, 그리고 크록스가 약 73% 정도가 좀 되고 있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아직도 북미 매출이 58% 정도 되고 있고, 아시아가 18%, 그 외 지역이 24%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 부분은 아시아나 이 기타 지역에서 조금 더 매출 확장성이 남아있다. 추가적으로 미국에서도 매출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다각화 측면에서 포텐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좀 저는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한 자료에서 좀 봤는데, 지금 아시아 지역 매출 비중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아시아 매출 비중이 떨어지는 부분은 미주 쪽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조금 더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향후에 아시아 쪽에서 크록스의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쪽, 에서 기대하는 매출, 그리고 이런 페이스로 미주 쪽의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 준다면 전체적으로 매출이 조금 더 높게 점프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조금 놀랬던 게 미국 다음으로 매장 수가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게 정말 좀 놀랐는데, 한국이 그렇게 보면 크록스 판매 그리고 확산이 조금 굉장히 미국 다음으로 많이 된 국가가 아닌가라고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크록스가 많이 보이는 이유도 한국에 매장이 많아서였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뒷부분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 쪽, 그 다음에 이런 국가들이 조금 더 크록스가 역량을 좀 집중해서 넷플릭스가 그랬던 것처럼 북미 외 지역에서 그런 매출의 성장이 회사의 매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회사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분기 가이던스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는 2분기 가이던스가 크록스가 매출이 7억 불, 그리고 헤이두두가 2억 불로 어마어마한 양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냐면, 크록스가 역대급 매출을 하게 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10년간 매출을 보더라도 코로나 때도 크록스 단독으로 7억 불을 매출을 이룬 적은 없습니다. 보시더라도 이번 1분기에 헤이두도 1억 불을 합쳐서 7억 불 정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크록스 단독으로 7억 불을 한다는 건 역대급 매출이 나온다는 걸 의미하고요. 헤이두두 같은 경우에는 202억 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때 1억 불 나왔던 게 단숨에 한 분기 만에 2배가 되는 매출을 가이던스로 좀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전 자료에서 계속 매출이 3분기 연속으로 하락한 거에 대한 우려를 좀 표현했고, 제가 언급했듯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이던스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우려가 조금 불식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회사에서는 강조했던 게 2분기 가이던스가 여러 가지 수치를 보수적으로 반영한 숫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조금 더 놀랍게 이 수치들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한 8월 정도가 되면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그때 좀 유심히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가이던스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지 보는 것이 주주로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중장기 계획을 좀 보시면 D2C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집중 투자를 해서, 그래서 50% 정도가 디지털에서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을 현재는 한 25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한 5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 5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 매출을 늘리겠다고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비치는 현재도 매출이 계속 더블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쪽 매출 비중을 25%까지 좀 늘리겠다라고 좀 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아시아 현재 비중이 한 16%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비중을 25%까지 올리겠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중국 비중을 지금 5% 이하인데 10%까지 좀 늘리겠다. 중국이 어마어마한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을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노베이티브 프로덕트나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중장기 계획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는 헤이듀드를 인수하면서 이 레버리지가 2.9배 수준까지 좀 올라가 있는데, 이 레버리지라 하면 에비타로 빚을 넷 데빗을 나눈 수치가 될 텐데요. 이게 이제 1배 이하에서 3배 정도가 됐기 때문에 빚이 부채 비율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 회사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 상태고, 향후에 이 레버리지가 2.0 이하가 됐을 때 자사주 매입을 다시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시점을 23년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같은 걸 기대하는 주주라면 회사 말을 따르자면 한 23년부터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IR 자료에서 실적과 그리고 중장기 전망, 그리고 밸류에이션,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세 편의 영상을 통해서 크록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고, 아무래도 크록스라는 기업을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크록스에 대해서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를 좀 내리고요. 향후 주가 전망도 유가가 하락 추세나,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 측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자 인식 측면, 인식의 변화 측면에서 크록스가 좋은 주식이고 시대에 걸맞는 주식이다. 회사다. 시대 정신에 맞는 회사라고 저는 이번 공부를 통해서 좀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쪼록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공유드리는 내용이 향후에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가 이 크록스에 투자하게 된다면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그 분기별 실적도 트래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크록스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고영이란 기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블로거 중에 그 마스터 거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고영에 대해서 굉장히 딥하게 공부를 해놓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 부분을 좀 차용하고 여러 가지 보고서와 저의 생각을 좀 담아서 고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영상을 다음 편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시간 내셔서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꾸준한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공부가 주식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